자,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 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 변동성은 말 그대로 이제 거래량이라는 개념인데, 거래량이 있는지 거래량이 없는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척도로 기능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시장과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시장을 저희가 그 판별을 하려면 반드시 이번 시간에서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듣다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해외 선물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기 변동성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은요, 주기적으로,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변동성, 즉 거래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3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마다 거래량이 많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자, 거래량이 많을 때는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없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차트가 굉장히 좀 더디게 움직인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하이 리스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저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유동성이 많은 종목들도 있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도 있잖아요. 유동성이 많은 종목이 거래하기 용이하듯이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 많은 종목이 있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유동성이 많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적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시간이죠. 자, 오전 시간. 자, 아침 9시부터 이제 이른 오후 시간까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른 오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런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 한 4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많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서머 타임에 적용이 되는 이제 오후 4시나 5시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이제 새벽 한 2시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동성의 의미를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변동성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자,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가격이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적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이 있고 변동성이 적은 자산이 있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변동성이 많은 자산이 아니고요. 그 자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시간이 있고 변동성이 적은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저희가 주기 변동성의 지표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은 시간과 거래량이 없는 시간을 저희가 판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크다, 즉 상승 추세로 변동성이 큰 걸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즉 변동성이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상승 쪽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자, 주기 변동성이 활성화됐다. 그래서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구간에만 매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죠? 변동성이 적은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건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변동성이 큰데 상승 추세로 큰 거였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하락 추세로 큰 거를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변동성이 보시면 굉장히 흐름이
좁습니다. 즉 위아래로 이제 폭이 좁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정할 수가 없는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급락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구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매매를 할 때는 변동성이 적은 구간 말고 변동성이 큰 구간만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이제 해외 선물에서의 가장 큰 목적이자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본격적으로 추론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올라가는 추세든 혹은 내려가는 추세든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구간에서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방금 전에 변동성이 적은 구간 있죠. 이런 식으로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굉장히 좁다면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급등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몰리면서 매물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게 되면서 추세가 강하게 특정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변동성이 작은 구간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크루드 오일 종목인데요. 굉장히 해외 선물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위아래로 움직임이 굉장히 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움직임이 좁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반대로 변동성이 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든 아래든 추세가 강하게 나왔지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위아래로 추세가 박스권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한 30틱에서 50틱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30틱에서 50틱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딱 볼 때 이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위에서 팔아서 아래에서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간 차트를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는 매매를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잦은 매매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추세가 반대로 나와버리는 역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작다의 이제 의미를 반대로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변동성이 클 때는 위든 아래든 이제 움직임이 크다라고 했는데 변동성이 작을 경우에는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적으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잦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잦은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추세가 나와버리는 역추세에 맞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즉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매매가 이제 체결되지 않는 슬리피지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구간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주기 변동성,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들어오고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FX나 선물은 주식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3시간이나 24시간 정도 계속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비교적 많은 시간과 거래량이 없는 시간이 존재를 하겠죠. 이것을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변동성이 크다는 것 그리고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많다라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 변동성이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주기 변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주기 변동성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주기 변동성은 거래량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서 활성화되고 적은 구간에서는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사이클릭 볼라틸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주기 변동성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같은 경우가 중심사 아래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아래로 변동폭이 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저희가 하락 추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원칙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상승수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다가 추세가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나오면서 변동성이 시작될 때 이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그 상승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 들어오고 나가면 차이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주기 변동성이 들어온다, 즉 활성화된다는 개념은요,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위아래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그 다음에 하이 리턴의 그런 추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주기 변동성이 꺼진다, 즉 비활성화된다는 뜻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위아래로 굉장히 보합을 한다, 그죠? 위아래로 박스권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교적 초보자들한테 적합한데, 자, 주기 변동성이 꺼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연습 삼아서 이제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기에 적합하고요. 주기 변동성이 들어오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키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추세를 형성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그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 즉 거래량에 대한 개념이 해외 선물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기 변동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기 변동성을 통해서 저희가 변동성이 적은 구간과 변동성이 큰 구간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념, 주기 변동성은 방금 전에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래량과 같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는 개념인데, 가격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